이번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편의점에는 호빵을 팔기 시작했고 길거리엔 고구마가 구워지는 냄새에 군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계절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묵입니다.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묵 먹는 걸 좋아해서 길 지나가다가 한 꼬치에 700원 정도면 먹는 편이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오뎅바에서 어묵을 먹으면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그 느낌을 살려서 집에서 어묵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묵탕과 함께 곁들여 마실 술은 원래는 오뎅바에 가면 정종을 주로 마시긴 하지만 오늘은 오뎅바가 아니 조금 더 특별한 술을 마시려 합니다. 경주법주 초특선입니다. 경주법주는 여러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경주법주 초특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전통주 같긴 하지만 이 술은 전통주가 아니라 사케로 분류되는데 오리지널 경주법주인 경주교동법주는 한국의 전통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86-3호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 깊은 전통주이지만 이 경주법주 초특선은 전통주가 아니라 사케입니다.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경주교동법주는 한국 누룩을 1% 이상 사용하여 약주로 분류되며 전통주라 불릴 수 있는 술이고 경주법주 초특선은 한국 누룩 대신 일본 누룩인 입국을 사용하여 청주로 분류되며 전통주로 불릴 수는 없는 술입니다. 여기서 더 설명하면 일제강점기의 역사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의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전통주가 아니라 사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경주법주 초특선이 나쁜 술은 아니고 오히려 엄청 고급 술에 가깝습니다. 경주법주는 도정률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도정은 곡물을 찧어서 껍질을 벗기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미의 껍질을 벗겨서 백미로 만드는 것을 도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주법주에 적힌 정미율 21%라는 뜻은 그 도정을 엄청 잘해서 전체 쌀의 21%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현미에서 백미가 되는데 정미율은 90%이기 때문에 21%는 엄청 많이 깎아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통주는 도정을 하지 않고 쌀 그대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의 무기질까지 전부 끌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주의 특징입니다. 뭐 아닌 것도 있지만요. 일본 사케는 정미율에 따라서 준마이, 준마이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순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느낌이 강한데 50% 아래로만 내려가도 최고 등급인 준마이 다이긴조로 분류됩니다. 정미율만 따지고 보면 21%인 경주법주 초특선이 얼마나 고급 술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미율이 절대적이진 않겠다만 우선적으로 맛있을 확률이 높은 술이며 고급으로 쳐주는 사케라는 뜻입니다. 10당 녀석이 또 술 얘기 나와서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은 어묵탕을 만들고 그것에 어울리는 사케인 경주법주 초특선을 마실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재료입니다. 어묵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어묵을 살지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노브랜드 모듬어묵과 든든한 크기의 대파 그리고 국물을 시원하게 해준 무원 제가 좋아하는 팽이버섯 그리고 술 마시면서 챙기는 것이 우습지만 건강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곤약 간을 내기 위한 국간장이나 해물육수 등의 재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표고버섯이나 알배추처럼 먹고 싶은 것을 더 넣어줘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재료들을 손질해줍니다. 무는 두껍게 썰어서 껍질을 벗겨주었고 파도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준 다음 버섯도 뿌리를 잘라줍니다. 야채들은 흙과 이물질을 한번 씻어올 예정이라 옆에 치워두고 어묵을 먹은 만큼만 덜어내어주고 남은 어묵은 나중에 먹기 위해 따로 빼줍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사온 나무 꼬챙이로 사각 어묵을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처럼 꽂아줍니다. 사실 이것도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냥 낭만 챙기고 싶어서 다이소에서 사온 겁니다. 그리고 곤약. 곤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꼬챙이에 꽂아줍니다. 저는 꽤 두껍게 썰었기 때문에 상하 좌우에 칼집을 조금씩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손질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가기 위해 야채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온 다음 렌즈에 불을 올리고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대로 물 500ml 정도 넣어주고 원래는 다시마에 멸치에 여러가지 해물 육수를 우려야 했지만 자취생 입장에서는 항상 구비해두기 애매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노브랜드 코인 육수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후추와 국간장을 사용하여 간을 했어야 했는데 모듬 어묵 사이에 어묵탕 스프가 들어있어 이걸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만능 스프가 생각보다 후추향이 센 편인데 나쁘진 않아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육수를 우릴 때 야채들을 넣어주었는데 만드는 양에 비해서 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을 더 넣어주고 그에 맞춰서 코인 육수를 하나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묵 스프의 후추향과 간이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간은 반찬하기엔 밍밍하지만 안주하기엔 딱 좋은 느낌이라 이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여 곤약과 어묵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을 보니 심하진 않지만 조금의 텁텁함과 잡내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레시피에 맛술이 있었는데 이 텁텁한 맛을 잡아주기 위한 알코올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장에 있던 잭다니엘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주어 잡내를 잡아주었습니다. 가죽향과 캐러멜 향과 바닐라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져서 불안하긴 했지만 이건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향일 뿐이고 그렇게 간을 보니 와 깔끔하다. 와 잡내 제거 미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텁텁하고 혼잡했던 맛이 잭다니엘 조금 뿌렸다고 전부 잡혀서 깔끔한 해물 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끓여주고 제일 두꺼운 곤약까지 잘 익었을 때쯤 불을 끄고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그릇에 옮겨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제가 2019년도에 전통주 대잔치에 갔을 때 사은품으로 받은 막걸리 잔인데 이 잔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경주법주 초특선을 따라주었습니다.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통통하니 좋다.
경주법주 초특선은 튀지 않고 깔끔한 알코올 향에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것이 특징인 술인데 사케를 마시고 입가에 맴도는 알코올의 쓴맛이 어묵과 국물이 만든 파도에 목구멍으로 싹 넘겨주는 느낌이 최고였습니다. 심지어 그 어묵 국물도 포장마차에서 몇 시간 동안 우러나서 감칠맛이 다 빠진 어묵이 아니라 오히려 포화용액급으로 물이 적었던 국물에 우러나 감칠맛 넘치는 어묵의 해물육수라 풍부한 향이 밀어넘겨주는 극락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그 감칠맛 풍부한 해물육수는 곤약에도 배어있어 먹으면 입안에서 개구장이 아이처럼 돌아다니다가 잘 놀았다 하면 목구멍으로 쏙 넘어가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곤약이 입안에 가득 돌고 넘어가 따뜻해진 입안에 다시 차가운 사케를 마셔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곤약도 곤약인데 진짜 맛있었던 것은 파였습니다. 육수 내는 용으로 사용하는 야채들은 맛을 크게 기대 않았는데 이 파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육수는 육수대로 배어있고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의외로 술이 정말 잘 넘어가는 맛이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어묵의 맛과 그 맛들을 밀어내주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알코올향과 쌀향, 그리고 입안에 감도는 차가운 알코올감을 따뜻한 국물로 씻겨주는 느낌, 마시면서 동시에 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신 경주법주 초특선은 한 병당 7만원 정도 되는 술로 꽤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돼지 녀석이 먹는 동안 다른 술을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우선 사케는 간단하게 마트에서 파는 마루나 오제키스모, 간발의 오토산 같은 것도 입문용으로는 좋으나 어묵탕 준비만 해도 돈이 꽤 들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술을 추천드리자면 청아, 개추드립니다. 청아도 청주로 분류되어 정말 보급형 사케이고, 조금 슬픈 일이지만 웃기게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백화수복도 일본식 입국을 사용한 보급형 사케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곁들이긴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술이 있는데, 한국 전통주 약주인 민들레대포. 얘가 옛날엔 소주랑 같은 가격이었고 지금은 3,000원 가까이 하는 술이긴 한데 그래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소주만 마셔봤던 사람들도 얘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마시는 방법이 있고 따뜻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꽤 맛있으니 위에 추천드린 술들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체온 정도 됐을 때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을 마시고 속의 열기를 뜨끈하게 느끼며 오늘의 음주 및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원래 사케를 즐겨 마시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케가 있겠지만, 만약 사케에 입문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너무 좋고 비싼 사케를 마실 필요는 없으니 한 번쯤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부담되신다면 민들레대포의 어묵탕 한번 즐겨보시면 퇴근 후에 고단한 저녁도 행복한 시간을 사르르 녹아내릴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을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마시도록 합시다. 왜 씨발. 에이, 코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코스터가. 뭐 어때? 너도 한잔해. 기분 좋잖아, 한잔해.